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팔란티어는 작년 9월 달에 뉴욕 증시에 상장 후 오사마 빈라덴을 잡은 빅데이터 분석 기업, 미국의 CIA나 FBI와 일을 하는 기업,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대단한 기업으로 알려주면서 주가가 4배 가까이 오르며 투자자들을 열광시켰는데요. 그런데 미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우려로 성장주들이 폭락할 때 같이 폭락하더니 지금까지 20달러 초반의 박스권을 맴돌면서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한국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11일 기준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13위에 위치할 만큼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심지어 페이스북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바로 이 팔란티어예요. 그리고 여기 QQQ와 SPY는 ETF이고 TSMC는 대만 기업인데 ADR로 미국의 대체증권이 상장된 거니까 사실상 팔란티어가 10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2021년 8월 12일 실적이 발표된 직후 10%가 넘게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실적을 기록했길래 이렇게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팔란티어의 2분기 실적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분기 매출은 3억 7,56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고,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1,454만 달러나 상회하는 결과였네요. 이 말은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43%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6%포인트가 더 높은 성장성을 보여줬다는 말이 되겠네요. 비율로 따지면 시장의 기대치보다 14% 더 많은 성장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파운드리 소프트웨어가 이끄는 미국 내 민간 부분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0%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정부에 치중된 매출 구조를 가진 팔란티어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되네요. 이번 분기 매출 구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고담 소프트웨어를 필두로 한 정부 쪽 매출은 2억 3,21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 성장을 했고, 파운드리 소프트웨어를 필두로 한 민간 부분 매출은 1억 4,35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을 했네요.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정부 쪽 매출은 62%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 쪽 매출은 38%를 차지하고 있네요. 전체 매출에서 정부 쪽 매출과 민간 쪽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분기와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도 이게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민간 쪽 매출이 많이 늘어난 건데요. 지난 분기 실적을 보면 정부 쪽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 성장을 했고 민간 쪽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을 했으니까요. 아무튼 정부에 치중된 매출 구조를 가진 팔란티어에게 민간 쪽 부분 매출 성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정말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되네요. 그리고 이번 분기 예약된 총 계약 금액은 9억 2,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5%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어요. 여기서 예약된 총 계약 금액은 기존의 계약이 연장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팔란티어 측에서는 자신들의 계약은 대부분 재계약이 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금액은 고스란히 매출로 잡히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도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만 신규 20개 고객사를 유치했고 민간 부분의 고객사 수가 직전 분기 대비해서 32%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이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61% 성장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건 매출이 아니라 고객사의 숫자이니까 조금 전 민간 부분 매출 증가와 수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2분기에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은 62개, 5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은 30개, 10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은 21개를 체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 맺은 주요 계약을 몇 개만 살펴볼게요. 여기 소콤은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죠. 팔란티어는 소콤과 2년간 1억 달러 계약을 포함한 미 육군, 공군 및 해양경비대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그리고 HHS, 미국 보건복지부 및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는데요. 1년간 740만 달러짜리 계약이었어요. 아무튼 미국 보건복지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이 백신 생산, 유통 및 관리를 하는데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 연방항공국과 계약도 체결했네요.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1년에 최대 1,840만 달러짜리 계약이었어요. 파운드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항공우주 엔지니어와 분석가가 항공안전 데이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게 하고 각종 항공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데이터 로봇은 AI 머신러닝 자동화 시스템으로 기업에서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해야 하는 작업들을 자동화로 바꿔주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그런 데이터 로봇과 팔란티어는 이번 분기에 새로운 파트너십도 체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센추얼, 인텔, 디펜스, 시빌리언과 같은 기업들과도 컨설팅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인재 발굴을 위한 행사 같은데요. 해커 주간을 개최해서 우승자들에게는 상금도 주고 입사 권유도 하고 그랬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리고 이건 상위 20개 고객사들로부터 나오는 매출의 변화 그래프인데요. 이번 분기에 상위 20개 고객사들로부터 나온 매출이 3,900만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8% 성장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증가했네요. 이건 한번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써본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추가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특성상 각 고객사들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시작한 고객사들이라면 자신들에게 딱 맞춰진 소프트웨어를 쉽사리 바꿀 수가 없어요. 따라서 팔란티어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위 고객사들은 계속해서 팔란티어의 고객으로 남을 확률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분기 예상 매출은 3억 8,500만 달러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 성장한 수치이고 시장의 예상치를 500만 달러를 상회하는 가이던스이네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은 매년 평균 30% 이상씩 성장을 하겠다는 가이던스도 제시를 했는데요. 정말 대단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매출은 조금 전 설명드렸듯이 전년 동기 대비 49% 성장을 했고, 레비뉴 매출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코스트 오브 레비뉴,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빼준 것이 그로스 프로핏,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데요. 매출에서 이 그로스 프로핏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라고 불러요. 전년 동기에는 매출에서 그로스 프로핏이 차지하는 비율인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73%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매출에서 그로스 프로핏이 차지하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76%로 이익의 질이 더욱더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이 매출의 43%이고 연구개발비가 매출의 29%, 일반 관리비가 매출의 42%로 아직은 엄청난 영업비용 때문에 1억 4,614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매출 원가와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 연구개발비, 일반 관리비에 녹아있는 주식 기반 보상 금액이 2억 3,274만 달러로 직원들에게 주식 기반 보상만 주지 않았다면 사실상은 흑자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언제까지 이렇게 막대한 스톡 옵션을 뿌릴 건지 걱정이 되긴 하실 거예요. 팔란티어 실적은 분석할 때마다 스톡 옵션만 안 줬으면 사실상 흑자였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팔란티어는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성장주이자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기술 개발은 인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인재 유출을 막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보상은 스톡 옵션이고요. 성과급을 돈으로 주면 그때뿐이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준다면 미래에 자신이 받게 될 주식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기업에 헌신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직원들에게 회사에 막연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기보다는 정말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동기부여책이 바로 스톡옵션인 거예요. 더군다나 기술력이 전부이다시피 한 팔란티어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그리고 이런 주식 기반 보상은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거라서 실제로 지금 당장은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회계상으로만 빠져나간 걸로 미리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2021년 2분기에 1억 4,614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주식 기반 보상 비용과 그와 관련된 세금만 뺐으면 사실상 1억 1,672만 달러 흑자로 어저스티드 오퍼레이팅 인컴은 매출 대비 31%라는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보여줬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자랑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팔란티어는 사실상 돈을 잘 버는 기업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각종 지표 앞에 어저스티드가 붙은 지표는 기업들이 자기 유리한 대로 놓고 싶은 건 놓고 빼고 싶은 건 빼고 발표하는 비공식적 회계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어저스티드 지표는 수익의 추세를 알아보는 지표로서는 매우 훌륭한 지표예요. 왜냐면 한 기업에서는 항상 일정하게 어떤 항목을 넣거나 빼고 어저스티드 지표를 발표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팔란티어는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할 만도 한 게 현금 흐름표를 보면 조금 전 스톡옵션 비용이 고스란히 플러스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인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현금 흐름은 정말 중요한데요. 만석군 부자가 땅을 100만 평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쟁이 나서 당장 먹을 식량이 없다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백수가 아버지가 물려준 집을 전세로 내주고 그 전세금을 굴려서 쏠쏠한 수익을 거둘 수도 있는 것처럼요. 아무튼 작년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는데 최근 6개월은 플러스로 전환된 점이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되네요. 그리고 이런 재무제표는 무조건 큰 숫자들만 보면 되는데요. 방금 스톡옵션 비용은 봤으니 넘어가고, 어카운트 리시버블, 이건 매출 채권인데요. 물건을 팔고 받을 돈인데 아직 못 받은 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정상적으로 많으면 흑자 도산 같은 걸 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 정부와 주로 거래를 하는 팔란티어가 그런 일을 당할 일도 없을 것이고, 매출 채권의 규모 자체도 매출에 비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게 어카운트 페이어블, 이건 매입 채무인데 매출 채권이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건을 외상으로 사고 아직 안 준 돈이니까 이건 뭐 많아도 괜찮아요. 내가 받을 돈은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좋고 남에게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주는 게 좋으니까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기업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남에게 줄 돈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 성격이에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커스터머 디포짓, 이건 보증금이에요. 여러분들도 전세 내줄 때 전세금을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래서 실제로 벌어들인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세금이 빚이긴 하지만 엄청 좋은 빚이라서 이걸로 갭 투자 같은 거 해서 잘만 굴리면 대박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려면 이렇게 현금 흐름표를 확인해야 해요. 물론 더 중요한 건 일단 수익을 내는 게 최고이긴 해요. 그래서 결론은 매출 성장성은 좋은데 스톡 옵션을 너무 많이 뿌려서 적자이다. 그런데 스톡 옵션은 지금 당장 현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서 지금 당장 현금은 많다 정도로 요약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팔란티어의 과도 할인만큼 많은 스톡 옵션은 지극히 정상이고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최근 3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당근마켓 김용현 대표님의 인터뷰 중 일부인데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팀 멤버들을 구해라. 외주 개발로는 어렵다. 식당을 운영한다면 주방장이 그만둬도 내가 요리를 할 수 있어야 오래 간다. 창업 멤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을 격하게 공감해요. 하다못해 직장에서 기획안을 하나 만들더라도 다른 사람이 만들다 만 것을 받아서 다시 만들려고 하면 그냥 처음부터 내가 다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수많은 코드가 들어가고 개발자의 숨은 의도가 곳곳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는 말해 무엇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개발자를 잡아놓기 위한 주식 기반 보상은 다른 기업은 몰라도 팔란티어에게는 꼭 필요해요. 이야기가 옆으로 잠깐 샜는데요. 아무튼 재무 상태표를 보면서 언제까지 스톡옵션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를 견뎌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까지의 누적 적자가 52억 달러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자본금은 20억 달러가 남아있네요. 심지어 자본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36% 정도 늘었는데 이건 직상장 후에 유상증자와 같은 투자를 계속 받아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 보이시죠? 73억 달러 정도 추가 납입 자본금이요. 그래서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팔란티어였지만 투자받은 투자금으로 부채를 갚아버려서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부채가 14% 정도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48% 정도로 아주 건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26억 달러이고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6.8억 달러이니까 유동 비율은 3.8배로 단기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향후 몇 년 동안은 지금과 같은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해도 견뎌낼 기초 체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자료는 각 투자사들이 올해 팔란티어에 내린 의견을 모아놓은 건데요. 이번 실적 발표 후 제프리 파이낸셜 그룹에서 향후 12개월 후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28달러에서 3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나머지 투자사들은 아직 자신의 의견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는데 이건 이 투자사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팔란티어에 대한 별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의견이 변한 게 없거나 셋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의견을 살펴보면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가가 34달러로 상당히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네요. 그리고 팀랭스 집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팔란티어에 대한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들은 총 3명인데 이 중에서 1명은 매수 의견, 2명은 매도 의견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들이 낸 향후 12개월 후 목표 주가의 평균값은 23.5달러이고요.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 후 시장에서 예측한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도 변한 게 전혀 없네요. 이렇게 팔란티어에 대한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들의 숫자도 작고 그나마도 좋은 의견이 아닌 것으로 봐서 미국 현지에서는 팔란티어에 대한 분위기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제가 나름대로 계산했던 팔란티어 예상 주가는 변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2달 전에 비해서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가 소폭 변화했고 주식 수도 소폭 상승돼서 주가도 조금 희석됐으니까 다시 한번 목표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매출 예상치를 여기 주식 수로 나눠주면 주당 순 매출인 RPS가 나오는데요. 여기 방금 구한 RPS에다가 예상 PSR을 곱해주면 예상 주가를 구할 수 있겠죠.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예상 주가를 구하는지 딱 30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팔란티어 같은 성장주는 예상 주가를 계산할 때 예상 RPS 곱하기 예상 PSR로 구할 수 있는데요. 왜 이런 공식이 나오냐면요. PSR은 시가총액을 1년간의 매출로 나눠서 구하거나 현재의 주가를 RPS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요. 조금 전 설명드렸죠? 여기 RPS는 1년간 벌어들인 매출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구하는 값인데 한 주당 벌어들이는 매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SR은 현재의 주가가 한 주당 발생시키는 매출에 비해서 몇 배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PSR은 RPS분의 주가이니까 중학교 때 배운 수학으로 X차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주가는 RPS 곱하기 PS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RPS에다가 예상 PSR을 추측해서 곱해준다면 예상 주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30초 넘었나요? 아무튼 이제 우리는 예상 PSR만 추측해서 예상 RPS와 곱해주면 되는데요. 예상 PSR 프리미엄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각자의 기준대로 해야 하는데요. 저는 제 마음대로 팔란티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데이터독은 지금 53이라는 엄청난 PSR 프리미엄이 적용받고 있고 트레이드 데스크는 40으로 팔란티어와 거의 비슷하고 팔란티어와 하는 일이 가장 비슷한 C3AI는 29로 팔란티어에 비해서는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카던스 디자인이나 시놉시스는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서 팔란티어와 같은 성장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나중에 팔란티어의 성장성이 꺾였을 때 적용받을 프리미엄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계산해 놓은 예상 RPS에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적정한 PSR을 곱해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물론 이런 계산만을 맹신하고 투자를 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감으로 하는 투자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 예상 RPS는 나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이 제시한 가이던스와 시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상해 놓은 수치들의 평균 값이니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로 팔란티어가 시장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해서 시놉시스와 같은 10배의 PSR 프리미엄을 적용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예상 주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솔직히 팔란티어가 10배의 PSR 프리미엄을 적용받는다는 말은 지금의 주가가 $6 정도가 된다는 말인데 상상하기도 싫고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경우이긴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최선을 기대하되 최악도 대비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냥 계산을 해봤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도 뛰어난 성장성으로 인해서 5년 뒤에는 28%는 상승하게 되네요. 대박이죠? 참고로 여기 상승률은 2021년 8월 12일 종가인 $25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리고 C3AI와 같은 29배의 PSR 프리미엄이 가장 합리적이고 나름 보수적인 수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2026년에는 $93로 현 주가 대비 3.7배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팔란티어가 현재의 프리미엄과 비슷한 40배의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부여받는다면 5년 뒤에는 주가가 5배가 넘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성장성이 꺾이는 5년 뒤에 지금처럼 40배의 프리미엄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다소 의문이 들긴 하지만 또 모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투자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